안녕하세요. 열정문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비염은 환절기에 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습관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할 경우에도 비염에 걸리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. 이 비염이 오면 머리가 항상 이렇게 무분하게 뭔가 이렇게 탁한 그러한 활성산소를 많이 갖게 돼요.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산만한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꾸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옆에서 챙겨줘야만이 됩니다. 그리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드를 이용해서 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. 매일매일 하루에 5분씩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보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할 때는 30회 정도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30회는 안 하고 한 6회에서 12회 정도로 끝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첫 번째예요. 비염이 나타날 때는요, 양쪽에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는 좌우 어느 쪽이든지 조금 덜 심한 곳부터 관리를 해주고 심한 곳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방향 상관하지 않고 좌측부터 좀 하겠습니다. 이 보드의 끝을 이용해서요, 이 눈썹 끝 찬죽 밑부터 시작해서 코 벽을 이렇게 긁어주세요. 그래서 이 코벽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갈게요. 자, 반대편도 편하게 조금 압은 깊게 하되 상처가 안 나게 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코 등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세요. 콧등은요, 조금만 이렇게 긁어도 여기가 혀가 이렇게 확 날 수 있도록 자국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발사로 긁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, 이 코 옆을 우리는 영양열이라고 얘기합니다. 여기를 요 볼을 따라서 양옆을 요 좀 날카로운 부위로 여기를 이렇게 긁어주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30회 정도가 좋아요. 이렇게 긁어주시고요.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긁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, 이 코를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눌렀다가 탁 떼면 코가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이 나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보드를 이용해서 긁어주세요. 이렇게 붙여가지고 코를 꽉 밀면서 붙여주세요. 그럼 이렇게 미는 순간에 코가 맹맹이 소리 나죠? 이 상태로 쭉쭉 밀어주는데 이때도 잘못 긁으면 여기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스크래치가 되지 않도록 잘 긁어주시면 되는데, 이렇게 여러 차례 긁다 보면은요, 코가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이 납니다. 자, 반대편으로 들어갈게요. 반대편으로 가서요, 이렇게 쭉쭉 긁어주세요. 근데 이때는 코가 최대한도로 밀착이 되도록 긁어서 보드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밀어주시고요. 다음으로는 머리가 조금 뭔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그 머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자놀이, 태양열이라고 얘기했어요. 관자놀이를 끝까지, 머리 헤어라인 끝쪽까지 쭉 긁어서 좌우로 노폐물들을 보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보내고, 또 반대로 노폐물들을 이렇게 긁어주시고, 그 다음에 머리가 항상 탁할 때는 제가 발사를 이용해서 두피 마사지 하는 방법을 올려놓은 그 영상이 있어요. 그거를 보시면서 정면 축두부, 좌우 축두부 이렇게 3단계로 해서 긁어주시고, 그 다음에 뒤에 아문열부터 시작해서 완골열까지 짧게 긁어주는 거를 추가로 해주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. 자, 다음으로는 우리가 목
정면은 긁지 마시고요. 이때는 이제 우리가 코감기가 왔을 경우에는 요 목 뼈 있는 이 측면, 우리가 보면 갑상선 있는 쪽이에요. 이 측면을 부드럽게 발사로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기를 이렇게 긁어줘 보세요. 긁어주어 보시면은요, 침을 이렇게 삼켜보면 굉장히 편한 거를 느낄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요 부위도 30회 정도 긁어주시고, 그리고 반대편도 30회 정도 편안한 압보다 살짝 강한 압으로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긁은 다음에 오늘 시간에 또 중요한 곳이 있어요. 우리가 여기 보면 요 손으로 이렇게 건드리면 요 끝에서 온폭 패인 곳이 있는데요. 뼈와 동시에 패인 곳, 이곳을 천돌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, 여기를 요 보드를 이용해서 많이 긁어주세요. 그러면 가래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가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많이 풀어주면 칵 하면 가래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가래가 이렇게 점액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위도 많이 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보드를 이용해서 매일 5분 정도만 이렇게 코와 영양혈과 그리고 목의 좌우 측면 그리고 천돌혈을 긁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 감기가 같이 겸해서 온다. 그리고 너무 몸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요, 우리가 이렇게 어깨에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 진동 라인이 있거든요. 여기에는 중부 운문이라는 그 경혈점이 있어요. 여기를 보드를 가지고 보드의 끝이에요. 끝을 가지고 그 경혈점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. 특히 몸살이 왔을 때는 요 중부 운문 쪽을 많이 긁어주시면 여러분들 그 편안한 이렇게 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. 오늘 이 비염에 관련된 거는요, 코감기와 그 다음에 그 가래가 끼는 감기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매일 하실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생각날 때만이라도 해주신다면 비염이 굉장히 완화가 되는 거를 느낄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저는 우리 큰 아이가 비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. 이 보드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이 비염을 완치를 시켰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.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굉장히 산만해서 병원에 갔더니 비염이 좀 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먹이는 게 저는 좀 그랬어요. 자연요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. 그래서 꾸준히 매일 생각날 때마다 이걸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완치가 돼서 비염은 굿바이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 내서 이 비염 관리를 하신다면 그 외 여러 사이드와 관계 있는 콧감기라든가 그 다음에 몸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래 낀 거 이런 것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하다 말다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.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요, 이렇게 피부가 늘어져요. 근육이 늘어져서 흘러내리고, 그러면서 그 근육과 더불어서 그 턱관절이나 이런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흘러내린 근육도 잡아주고, 그러면서 이 입가에 생기는 그 마리오네트를 예방하고, 그리고 턱관절이라든가 치과에 그 통증이 왔을 때 그거를 완화시켜 주거나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긴 영상은 아니니까요.
반복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